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엔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사업보고서상으로 이제 12 현황이 작년 말 기준에 12 현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면서 이것이 이엔 플러스의 주가를 상당히 하방 경직성 있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라인대를 쉽게 깨트리지 않는 것은 이 12의 전환가액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제가 4월 20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전환사 제가 주식으로 전환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군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EN 플러스와 연관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서 EN 플러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네,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4월달, 5월달로 이제 곧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잘 듣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는 그런 이번에 상황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EN 플러스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리튬 쪽이 좀 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유로 주가도 오르는 게 좋아요. 근데 유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급등을 좀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탄자니아 법인에 유로가 자본금을 납입을 했다는 재료가 3월 26일 날 거의 장 마감 무렵에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 모멘텀이 유로에 작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EN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게 플러스 요인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자,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서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있죠. 네. 에코프로도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좀 바이오 섹터가 약간 흔들고 이쪽이 그 수렴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패턴이 최근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지금 막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등락을 하거나 또는 저점이나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실적들 안 좋고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주가는 그런 때 반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작년 실적이 안 좋다면 금년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그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대표주의 흐름이 지금 좋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여러분 리튬 ETF 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요즘 흔들기는 하지만 바닥을 만들고 크게 올라와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저점 고점을 높일 가능성도 있고요. 안 돼도 횡보 등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리튬 쪽의 모멘텀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리 종목은 안 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종목이기 때문에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미 말씀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EN 플러스. 그래서 일단 그 요런 그 플러스 요인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24회차 시비가 4월 달부터 4월 한 20 며칠 개부터 이제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작년 말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사업보고서가. 사업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보셔야 돼. 이미 이제 지난 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올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4월 20일부터 전환이 가능한 이 시비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전환가액은 이게 좀 조정이 됐고요.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량 압박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요 전환가액 이 조정하는 거를요. 지난번에 그 한번 그 나왔었죠. 그래서 3,300원대까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4회차 요거.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3,365원으로 그 조정호 가액이 전환됐죠. 3365. 그죠? 3365. 요게 3365로 정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한참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 4월 20일부터 꼭
그날부터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크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다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지난번에 1월 21일 날 조정을 이렇게 했어요. 22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게 4월 22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거보다 조금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전환가액 조정을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870원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2,700원 있죠. 2,700원 밑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없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최근에 2,800원에서 쉽게 주가가 내리지 않잖아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전환가액 조정이 거기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역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800원 선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그 가격선이 저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EN플러스가 당장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2,800원 선 지지를 받으면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고 저점 고점을 또 좋은 재료 나오면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 보유자가 이게 물량을 팔아먹으려면 전환을 시키려면 주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12 보유자는 이거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언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쪽으로 좀 끌어당기는 재료를 등장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2가 4월 20일부터 전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겉만 먹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서 너무 그 주눅들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20일이죠. 무조건 이거를 너무 압박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건과 관련된 아까 그 70%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은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당시에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그죠? 최저 조정 한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3개월이 되는 날에 리픽싱 데이다. 네, 요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근거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로 주가 좋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좀 올라오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떤 재료가 나와서 좀 띄우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론 이런 재료 나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은 제가 매일 매 시간마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EN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정보 루트 잘 아시잖아요. 그 정보 루트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여하튼 팩트를 전달시키고 매매 사인도 드려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EN플러스에 대한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할 테니까 꼭 EN플러스라고 문자 주시고 궁금한 거는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4월달, 5월달 대비해서 대박주를 하나 찾아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대박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